우리의 유전체의 1에서 4% 정도는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작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6만 년 전 유전체 이입이 있은 이후 사피엔스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네안데르탈 대립인자는 선택되었을 것이고 불리하게 작동한 대립인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껏 남아있는 것들은 다 유리한 것인가? 혹시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들도 남아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은 악마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사라진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인별 혹은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가? 이번 동영상은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에게 건네준 것과 우리가 버린 것을 다룹니다. 사피엔스 생존에 유용했던 유전자들을 살펴봅니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벗어나 새로운 유럽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양성 선택되었기에 찾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 대립인자들은 세대수가 반복되어도 사피엔스 유전체에 희석되지 않고 견뎌내어 많은 사람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적응적 이입이라 하며 피부색, 면역 방어, 추위와 대사 적응 등 환경 조건에 반응하는 유전자들이 다수 포함됩니다. 먼저 양성 선택된 피부와 머리카락 색깔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의 표피와 털 색깔은 다수의 유전자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형으로 관련 유전자는 100개가 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서 이입된 특정 BNC2 변이형은 현재 유럽인 60%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형은 옅은 색소 침착에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색소세포가 얼굴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몰려있게 해서 흰색 얼굴에 주근깨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들 표현형은 유럽인에서 꼭 네안데르탈 유전체의 양성 선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 다른 환경 조건에서 다른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근깨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한편 POU2F3 유전자 변이형은 동아시아인 60%가 가지고 있으며 옅은 갈색 피부를 가지게 합니다. OCA2 유전자형도 동아시아인 60%가 가지고 있는데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색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또 다른 OCA2 변이형은 푸른 눈과 금발 혹은 빨간색 머리카락을 가지게 하는데 네안데르탈인에서 왔다고 합니다. 면역 방어 관련 양성 선택된 유전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네안데르탈 유전자들입니다. 이 그림은 RNA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이러스 외피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숙주세포의 수용체 단백질에 인식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RNA가 유리됨으로써 감염이 본 궤도에 들어섭니다. 숙주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수용체의 발현을 줄이거나 없애는 거죠. 이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것이 꽤 있으며 사피엔스가 유럽 대륙에서 HIV, 톡감 바이러스, HCV 등 감염에 저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이들 유전자들 중 하나인 CCR5 변이형이 역으로 특정 이탈리아인 그룹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과거 5만 년 동안 이러한 변이형 덕분에 HIV 감염에 대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이러스 RNA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세포는 즉각적으로 인터페론을 분비하여 항바이러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숙주세포는 바이러스 RNA를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유전자 OAS1, 2, 3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차단합니다. 바로 이 OAS 유전자에는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것이 있으며 유럽인의 30%, 동아시아인의 20%가 네안데르탈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에 방어력을 갖추게 하는 유전자들도 네안데르탈인이 주었습니다. 여기 전자현미경 사진은 대식세포가 대장균을 잡아먹고 있는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식균 작용에는 다양한 수용체와 다양한 리간드들의 상호작용이 관여합니다. 병원균은 면역세포를 자극하는 분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PAMP로 통칭합니다. 그리고 식세포에는 다양한 PAMP를 인식하는 수용체, PRR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PRR은 식균 작용을 매개하는 수용체이고 어떤 PRR은 특별히 TLR이라 부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주변 면역세포의 방어력을 한층 돋굽니다. 유럽과 아시아인의 면역 유전자 중 TLR1, TLR6, TLR10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이어져와 현생 인류의 면역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대사 적응과 관련하여 양성 선택된 유전자 몇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안데르탈 SLC16 A11 대립인자는 멕시코 사람들 50%에서 발견됩니다. 지질 대사에 관여하며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빙하기 궁핍한 시절에 사피엔스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대립인자였지만 정크푸드에 노출된 사회에서는 없어졌으면 하는 유전자입니다. 비슷하게 네안데르탈 TBC1D1 대립인자는 폴리네시아인이 70%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지방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여 포도당을 안으로 들이게 합니다. 폴리네시안 남성에게 격투기 선수급 파워를 가지게 하지만 자칫 비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데니소바인이 티베트인에게 전해준 EPAS1 대립인자는 고지대 저산소 조건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티베트인 87%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LDL 등 지질 운반체, 콜레스테롤 대사 및 혈액 응고 관련 유전자들이 네안데르탈인에서 이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사피엔스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동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안데르탈 유전자의 양성 선택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피엔스 집단은 6만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하여 번식 가능한 유효 인구수는 10,000명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성 해로운 유전자들이 집단에 누적됩니다. 인구 병목을 경험한 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탈출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이때 유효 인구수는 1861명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50만 년 전에 스핀오프한 네안데르탈인은 16,000세대 동안 유럽에서 1,000명을 유지합니다. 6만 년 전 네안데르탈 유전체 유입으로 사피엔스는 병목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대립인자를 보충합니다. 동시에 사피엔스의 열성 돌연 변이를 회복시켜주는 네안데르탈 유전자들도 양성 선택됩니다. 이 두 가지 추론이 시뮬레이션 연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후 유럽으로 진출한 사피엔스 유효 인구수는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양성 선택된 네안데르탈 유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안데르탈 유전체에는 돌연변이 하중이 높아 많은 것들이 신속하게 버려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작은 집단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유전적 부동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해로운 대립인자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해로운 유전자들은 큰 집단의 사피엔스에 이입된 후에는 철저한 자연선택 검열을 받아 처음 10세대 동안 빠르게 제거됩니다. 20세대 후에는 모든 사람이 3% 정도의 네안데르탈 유전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성 선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안데르탈 대립 유전자 대부분은 자체로 별로 해롭지 않습니다. 유전자 음성 선택은 하이브리드 남성의 X 염색체에서 활발히 일어납니다. 딸과 다르게 아들의 X 염색체는 엄마에게서 온 것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네안데르탈 유전체 이입 시 독특한 운명에 처합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남성에서 네안데르탈 X 염색체에 있는 해로운 유전자는 쉽게 제거됩니다. 이는 남성의 생식력 저하, 심하면 불임을 가져옵니다. 둘째, 소위 하이브리드 비호환성 때문에 네안데르탈 X 염색체의 대립인자와 사피엔스의 대립인자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입된 네안데르탈 대립인자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염색체에는 네안데르탈 DNA 양이 다른 여러 상염색체에 비해 5분의 1 이하입니다. X 염색체에서 네안데르탈 유전체 비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성편향적인 교배 때문일 수 있습니다. UC 데이비스 과학자들은 2016년 사피엔스 여성과 네안데르탈 남성 사이의 교배가 반대의 경우보다 3배나 많았을 것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는 여성으로만 전달되는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체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체가 보이지 않은 이유를 아울러 설명합니다. X 염색체 이외 다른 염색체에도 네안데르탈 유전체가 발견되지 않는 불모지가 있는데 역시 음성 선택의 증거입니다. 여기 10메가베이스 이상 크기 불모지를 하늘색 블록으로 나타냈습니다. 네안데르탈 이입 정도는 0.1% 이하로 낮습니다. 음성 선택이 강하게 일어났던 지역으로 아마도 하이브리드 남성의 자식 생산력 감소를 유발하는 대립인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진화 과정에서 네안데르탈 대립인자가 있었던 빈자리는 사피엔스 특이적인 대립인자로 채워졌습니다. 한번 보죠. 네안데르탈 불모지는 사피엔스 특이적인 대립인자로 채워졌습니다. 7번 염색체 불모지에는 언어 관련 유전자 FOXP2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우리와 똑같은 FOXP2를 가지고 있지만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의 F5XP2를 버리고 자기 것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의 F5XP2 대립인자 근처에 있는 사피엔스 특이적인 유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볼모지를 분석해보니 로브1, 로브2, EPHA3 등이 있으며 모두 F5XP2와 독립적으로 언어 발달에 관여합니다. 인지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강력하게 양성 선택되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 잎 대립인자는 뿌리째 뽑힌 것이죠. 정리합니다.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얻은 이로운 유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종 교배로 인한 생식력 감소라는 부담을 떠안았고 네안데르탈인이 가지고 있던 많은 해로운 대립인자를 제거하느라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의 네안데르탈 유전자 대부분은 자체로 별로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다유전자성 질환의 경우 유전자끼리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소소하게 해로운 유전자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당뇨 포함 여러 대사성 질환, 신경 및 정신질환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 동영상이 주제입니다. 네안데르탈인에서 얻은 유형 유전자는 적었지만 그들의 효과는 혼혈 그룹의 생존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면역 방어에 관계된 것입니다. 질병만큼 종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